여수 산단의 롯데케미칼에 이어 한화솔루션도 사택 부지의 아파트 건설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까지 풀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롯데와 한화가 사택 재개발로 얻게 되는 이익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이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금액은 매우 적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의 스포츠센터에서 천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큰 참사가 날 뻔했습니다. 대기업이 시설 안전 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광주시가 추진한 두 번째 쓰레기 소각장 공모 사업이 무산됐습니다. 공모 절차 등의 하자가 드러났기 때문인데 광주시는 세 번째 공모를 밝혔지만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여수 산단 롯데케미칼이 도심 사택을 초고층 아파트로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또 다른 대기업인 한화솔루션도 아파트 개발을 위해 고도 제한까지 풀어줄 것을 여수시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바다를 품고 있는 한화솔루션 사택입니다. 임직원 230세대가 거주하는 금싸라기 땅입니다. 한화는 이 부지에 최고 31층 2,900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택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고 전체 민간 분양을 한다는 계획으로 막대한 개발 이익을 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산단 기업들의 공공기업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판단해서 투명한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 특히 하나는 부지 용도 변경을 통한 고도 제한 완화까지 추진하면서 롯데의 아파트 개발 사업보다 더 큰 특혜 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현 한화사택은 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한 1종 주거지역으로 20층 이상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여수시 개청 이래 아파트 건축을 위해 1종에서 2종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화가 사회공헌으로 제시한 700억 원대 소중림간 터널 건설은 사택 부지의 아파트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선심 쓰듯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000세대, 4000세대를 넣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성이 없는 거죠. 단지 지금 단지 내에서만 터널을 뚫고 매층을 올리고. 한화가 조 단위의 아파트 개발 이익을 노리고 여수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혜 시비는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롯데와 한화가 사택 재개발로 얻게 되는 이익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공유하거나 환원하는 금액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케미칼과 한화솔루션에서 사택 부지를 재개발해 공급하려는 아파트 세대 수는 대략 5,700여 세대. 이 가운데 사택으로 사용될 900세대를 제외한 4,800세대는 모두 일반 공급으로 분양됩니다. 전 세대를 84제곱미터로 가정해 올해 분양한 여수 아파트 평당 분양가 1,400만 원을 적용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1조 7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벌게 됩니다. 특히 부지도 이미 소유하고 있는 만큼 건설 비용도 크게 절감돼 각각 수천억 원의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초적으로 지금 토지를 자기들 소유다 보니까 매입에 따른 비용 부담은 없는 거 아니에요. 건축비만 들어가고 따지고 보면은 그 업체에서는 엄청 남는 장사긴 할 것 같아요. 반면 두 기업이 이번 사업을 위해 내놓기로 한 지역사회 기여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입니다. 롯데의 경우 도로 확장과 신설, 주차장, 소공원 등 500억 원 규모의 기부 체납을 제안했습니다. 한화는 소와 중림을 잇는 1.37km 규모의 터널과 어린이 공원을 짓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 기업이 얻게 될 막대한 이익에 비해 지역사회와 공유하거나 환원하는 규모는 턱없이 작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재개발을 하면 회사도 이익을 봐야 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비율은 상식선에 생각하면 5대5가 맞을 것도 같은데 그것은 이제 시민들이 좀 공감을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여수에 있는 기업 사택은 모두 13곳에 달합니다. 이번 롯데, 한화의 사택 부지 재개발 결과를 놓고 다른 기업들의 재개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수시의 적극 행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광주와 전남에 최고 77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구례 피약골 77mm, 여수 거문도 70.5mm, 담양 53mm, 곡성 50mm, 광주 풍암 43mm 등입니다. 오늘 아침 9시쯤 광주 산수동의 한 주택 담벼락이 앞집을 덮쳐 80대 주민이 대피했고 새벽 3시 45분쯤 담양 봉산면의 주택에서 물이 찬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불안정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면서 내일과 모레까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22도, 순천 23도 등 21도에서 23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목포 27도, 화순 29도 등 26도에서 29도 분포입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스포츠센터에서 천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용객이 없는 자정쯤 사고가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시설을 관리하는 대기업이 안전점검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 수영장. 커다란 철제 창틀이 뒤틀린 채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출입문은 테이프로 봉쇄됐고 불도 꺼졌습니다. 천장 채광용 창과 창틀이 수영장으로 떨어진 건 지난 3일 새벽 0시 15분쯤. 이 스포츠센터는 준공 29년이 지난 건물로 노후화에 따른 구조물의 내력 저하로 채광창 일부가 붕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강생만 모두 10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전인 지난 2022년 9월 이뤄진 정기점검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육안으로 외부를 살피는 등 노후화된 건물임에도 정기점검이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 측은 수영장 건물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노후화된 시설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대기업이 관리하는 만큼 이름에 걸맞는 꼼꼼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파업으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생산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이번 금속노조 파업으로 부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져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셀토스와 소울 등 차량 7,800대의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파업에 광주공장 협력업체 8곳이 참여했고 2개의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늘 광주 진곡산단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8곳 1,500여 명이 참여해 노동조합법 개정 결의대회를 갖고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다시 한번 출마했습니다. 당대표 선거가 3파전으로 확정되긴 했지만 이 전 대표는 여전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와 일극체제 등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이 전 대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다시 한번 당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역사상 대표 연임은 새정치국민회의 시절 김대중 총재 뒤 처음입니다. 이 전 대표는 출마 회견에서 민생 경제와 안보, 저출생 문제 등을 거론하며 당권 주자보다는 대권 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했습니다. 특히 신안의 햇빛연금 등을 거론하며 기본소득 정책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도래할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에서 기본소득의 주축이 될 햇빛연금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 공천 등을 지휘하며 당을 장악한 이 전 대표의 출마로 당대표 선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거법 위반, 대장동 의혹, 대북 송금 문제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법 리스크와 사당화 논란 등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입니다. 독주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의도적으로 뭔 제도나 이런 것들을 고친 것도 아니고. 앞서 후보 등록을 마친 김두관 전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이 같은 리스크를 적극 부각할 예정이어서 전당대회가 진행될수록 논란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독 출마로 연임 추대가 될 것이란 예상은 깨졌지만 전당대회가 당의 비전을 두고 경쟁하기보다
이 전 대표의 리스크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순천 와운해변과 화포해변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순천시는 오늘 상내리 와운해변과 별량면 화포해변에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다며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 접촉을 피하고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 먹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균은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는 바다 밑에서 활동하다가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표층수에서 검출됩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헬스장이 돌연 운영을 중단해 피해 회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광산구 쌍암동의 한 대형 헬스장을 운영하는 40대 A씨가 돌연 잠적해 금전적인 피해를 받다는 소비자들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당 헬스장은 요가와 필라테스를 함께 운영하는 업체로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공모 방식으로 쓰레기 소각장, 이른바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려던 광주시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재공모에서도 후보지를 선정하지 못한 건데요. 다시 후보지 선정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주민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추진한 자원회수시설의 두 번째 공모가 무산됐습니다. 최종 후보지 3곳에 대해 적정성을 분석한 입지선정위원회는 모두 부적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모 과정에서 불거진 주민 동의 요건 논란과 고도 제한 문제, 주민 반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광주시는 다시 후보지 선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5개 자치구와 협력해 보다 나은 입지를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민 반발이 불가피해 소각장 건립까지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2030년 시행되는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지난해 4월에 이어 12월 두 차례나 자원회수시설 공모에 나섰습니다. 소각장 주변에 최대 800억 원 규모의 편의시설을 설립하고 주민 수건 사업을 위한 5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인센티브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공모 모두 실패하면서 강기정 광주시장의 시정 추진에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더라도 건립 절차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2030년 이전에 준공이 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중국 항저우를 오가는 전기 노선이 오는 9월 개설됩니다.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지사는 어제 전남 관광 설명회를 개최해 노타 에어서비스 대표와 무안 항저우 간 정기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중순부터 무안 항저우 전기 노선이 주 2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순천만 국가정원이 개장 100일 만에 누적 관광객 176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4월 1일 재개장한 순천만 국가정원에 첫 주 21만 명이 다녀가는 등 100일 만에 176만 명이 방문해 100억여 원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7월부터 매주 주말 디제잉 공연이 펼쳐지는 정원클럽과 야간 정원 관람차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보강한 서머 가든 클럽 페스타도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가을철 축제 이벤트들의 통합 브랜드인 G페스타 성공 개최를 위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광주광역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3개 자치구 등 10개 기관은 오늘 G페스타 광주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성공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과 관광상품 운영, 실무 협의회 구성 등에 합의했습니다. 올해 G페스타는 9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열리는 시즌1 조이풀 광주와 10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열리는 테이스티 광주로 나뉘어 진행되며 광주 비엔날레와 추억의 충장축제, 사운드파크 페스티벌 등 18개 행사가 펼쳐집니다. 전남 지역의 오래되고 낡은 학교가 최첨단 시설을 갖춘 미래형 학교로 조성됩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공간 재구조와 2024-2026년 선정교 사업 설명회를 열고 2026년까지 3,500억 원을 들여 관내 40년 이상 된 32개 학교, 39개 동을 미래형 학교로 개축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공간 혁신, 스마트 교실 등 5대 핵심 목표 아래 지속 가능한 학교로 만들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의 달을 맞아 사고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 문화를 강조하는 행사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는 오늘 31개 기관과 함께 상반기 활동을 돌아보고 하반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을 논의하는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또 산업 재해 예방을 예방하기 위해 광주 전남 지역 사업장 관계자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과 건설, 보건 등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HD 현대사무가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발주 증가에 맞춰 제2 돌핀 암벽을 조성하고 오늘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육지에 인접한 바다에 기둥 모양의 구조물을 설치해 연결한 돌핀 암벽은 총 길이 530m 규모로 좌우에 초대형 선박을 2척씩 접안할 수 있습니다. 돌핀 암벽 준공으로 HD 현대사무의 암벽 길이는 총 3.6km로 늘어나 동시 접안이 가능한 선박도 기존 14척에서 18척으로 확대됐습니다.